자, 코인 시장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왔기 때문에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비트코인이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주말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다시 7만 4천 달러 선까지 밀렸고 시장 전체적으로도 공포 심리가 다시 강하게 붙고 있습니다. 즉 지금 시장은 단순한 눌림이 아니라 중동 리스크와 유가 급등 그리고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같이 겹치면서 전체 코인 시장을 다시 한번 더 누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노파이낸스도 결국 같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계속 이렇게 답답한 흐름만 이어지는 거 아니냐. 여기서 물량을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바로 그래서 지금 온도 파이낸스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악재 속에서도 차트를 보시면 온도 파이낸스는 생각보다 훨씬 강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최근 흐름은 완전히 무너지는 하락이 아니라 바닥 구간에서 계속해서 가격을 지켜주고 있고 볼린저 밴드 기준으로도 중심선 부근을 계속 회복하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냥 하루 반등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아래에서는 어느 정도 받아주는 힘이 붙고 있고 위에서는 단기 매물대를 계속 소화하면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즉 지금 자리는 힘이 아예 없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답답한 흐름 속에서 다음 방향을 준비하는 자리라고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시장 전체는 미국과 이란 충돌 이슈 때문에 위축돼 있고 비트코인도 주말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공포 심리가 다시 강해졌죠. 실제로 기사에서도 공포 탐욕 지수가 29까지 내려오면서 투자 심리가 여전히 공포 구간에 머물러 있다고 나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코인들이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온도 파이낸스가 이런 자리에서 바닥을 쉽게 내주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건 그만큼 시장 안에서 매도 압력이 낮아졌다는 건데요. 실제로 온도 파이낸스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과 고래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알겠지만 IDG 캐피탈, SBI 홀딩스, 블랙록, 소프트뱅크, 판테라 캐피탈까지 많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투자를 받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관 자금들이 유입이 될 때는 200% 이상의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가 있죠. 작년 10월부터 계속된 시장 전체적인 악재, 금리 이슈, 유동성 부담, 그리고 지금 같은 중동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기업과 고래들은 리스크 회피를 위한 덤프 물량들을 매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온도 파이낸스 가격도 그 과정에서 계속 눌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즉 그동안의 하락은 온도 파이낸스 자체의 펀더멘탈이 무너졌다기보다는 시장 전체적인 악재와 기업, 고래들의 덤프 물량 매도가 같이 겹치면서 나와준 하락이라고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홀더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된 답답한 흐름 속에서 어떻게 대처와 대응을 해야 할지 많은 걱정과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단기적인 가격 하락과 조정 눌림은 더 나와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기업과 고래들의 덤프 물량들이 일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눌림이 나올 때마다 가장 공포가 큰 자리에서 우리의 물량을 뺏겨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전에는 몰라서 대처를 못했지만 이제부터 나와주는 하락의 물량을 뺏기면 안 된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조만간에 또 한 번 더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재단의 일정과 온체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가격 하락을 만들어 왔던 덤프 물량들이 계속 정리되면서 시장 자체의 매도 압력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즉 예전처럼 계속해서 던질 물량이 끝없이 쏟아지는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던질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남아있는 물량은 점점 잠기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직까지 매도가 되지 않은 대규모의 온도 파이낸스 물량들이 또 한 번 더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1년 만에 거래소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장에 매도 가능한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 하락하는 악재 요소 아닌가요? 하고 질문들을 주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기업과 고래들도 바닥 구간에서 매집했던 물량들을 더 높은 가격에서 정리하기 위해서는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시로 큰 논란이 됐던 건데요. 그동안 리플 재단과 코인 시장에서는 재단이 기업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 락업 해제 일정을 협업기관들에게 공개하고 이 일정 전마다 가격을 상승시키고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게 하면서 협업기관들은 수익을 보고 재단은 더 많은 투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허위 사실이나 오해 소지, 즉 가격 상승 기대감을 일으킬 수 있는 호재를 발표하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펌핑시킨 뒤에 가격이 상승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몽땅 팔아치우면서 많은 수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단의 일정과 함께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번에도 기관들은 투자했던 물량들을 재단의 일정에 맞춰서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고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만들어냈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한 번 더 재단의 일정에 맞춰서 거래소로 물량이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자, 결국 기업과 고래들은 이 물량들을 매도하기 위해서라도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자,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몰랐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나오는 조정과 흔들림에 물량을 절대 쉽게 넘기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기업과 고래들이 가격 상승을 만들어줄 때 고점에서 덤프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매도가 되기 전에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욕심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되면 또 한 번 더 대규모 덤프 물량과 함께 큰 가격 하락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자, 결국 이런 정보를 모르셨던 분들은 올라갈 때 매수하고 떨어질 때 매도하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던 구조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온도 파이낸스 커뮤니티에서 초기부터 활동하면서 이러한 재단의 일정과 함께 초기 투자 기업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계속 체크해 왔는데요. 자, 이제 이 정보를 통해서 거래소로 물량이 옮겨지고 나서 가격 상승이 나올 때 매도해야 하는 목표 매도가, 그리고 덤프 물량들이 전부 다 매도가 되고 나서 다시 재매수하는 시점들을 공유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정보들을 영상에서 모든 분들에게 빠르게 공개를 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저번에도 공개했다가 유튜브 영상 정책 때문에 삭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여기 010-2145-2133 제 개인 번호로 온도라고 단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이런 정보들을 바로 답장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걱정들 하시는 게, 이런 정보를 대가로 금전적인 요구, 투자 강요, 뭔가를 요구할까 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그런 건 어딜 가시더라도 무조건 사기니까 절대 당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그냥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질문들 주시는 게, 지금 온도 파이낸스에 투자했던 기업이 그냥 거래소로 이 물량을 옮기는 걸 수도 있지 않냐는 건데요. 자, 이게 만약 온도 파이낸스에 투자했었던 한두 기업만 물량을 옮긴다면 그냥 그 기업의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온도 파이낸스에 투자했었던 여러 기업과 고래들이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는 타이밍과 패턴이 있다는 거죠. 자, 결국 기업과 고래들은 지금 시장의 덤프 물량들이 거의 다 매도가 되면서 그 매도 압력이 낮아졌을 때 또 그 전에 충분한 매집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쌓여 있었던 물량들을 매도하기 위해서라도 가격 상승과 반등을 만들어 준 거란 건데요. 자, 그래서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게, 고점에서 반드시 매도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기업들의 물량은 매주, 매달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짧게는 몇 개월이지만 길게는 몇 년에 한 번씩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다음에 또 언제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줄지 모르고, 또 아무리 가격 상승이 나와줘도 고점에서 매도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최소한 이 재단의 일정, 그리고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직접 투자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정보 확인해 보는 거 무료이기 때문에 로우 리스크도 아니고 노우 리스크에 가깝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정보를 보시고 그 정보가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하신다면 그냥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